보령 머드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한 달간 해양 머드 박람회로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충남도는 축제 기간 120만 명 넘게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해안 논두렁 수로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이마에 상처가 발견됐지만 아직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실구원장 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의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통폐합하거나 인원수를 늘리는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진 지역 화학물질 배출량과 이동량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12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별로는 현대제철의 전체 배출량과 이동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 네. 혹시 국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 한국인들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찾는 축제가 있는데 어떤 축제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 통계가 나왔어요? 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충남의 대표 축제라고 하면 좀 아실까요? 왔어요. 감이 왔어요. 보령 머드축제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난 1998년에 시작된 보령 머드축제 올해로 25회째를 맞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한 달간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로 관광객들을 찾아갑니다. 정호석 기자가 사전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주변에 대형 박람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서해안권 첫 국제행사로 치러지는 2022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현장입니다. 축구장 10개 면적의 서해안의 갯벌과 그 안에 서식하는 생물을 살필 수 있는 7개 전시관과 체험장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진흙을 뒤집어 쓴 채 즐기는 머드 축제도 3년 만에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올 여름에 휴가 계획 다른 데 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그리고 제25회 보령 머드 축제에 오셔서 온갖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합니다. 야외 체험존에선 신나는 여름 축제가 관광객들을 기다립니다. 워터 슬라이드에 자유롭게 몸을 맡기고 흥겨운 물놀이도 한창입니다.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열린 사전 행사엔 유명 유튜버와 모델,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몰려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사람들 오랜만에 너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요. 다들 많이 와줬으면 좋겠고 너무 즐거워요. 보령 머드 축제의 명물 진흙범벅이 된 관광객들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친구와 연인은 온몸을 머드로 도배한 채 게임을 즐기고 쏟아지는 진흙 세례에도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즐기는 야외 행사에 관람객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저희는 신혼부부인데 아직 신혼여행도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2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를 와서 그 신혼여행도 못 갔던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머드 축제가 시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오셔가지고 이거 재밌는 걸 좀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도는 박람회 기간 1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보령 머드 해양 박람회는 오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해안 논두렁 수로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오전 7시 30분쯤 갈산동의 한 논두렁 옆 수로에서 4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수로에 떨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이마에 나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진단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11일 충남도 실구원장 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지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진전이 없다며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도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올해 안에 진단을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진 지역 화학물질 배출량과 이동량이 전국에서 1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2020년 화학물질 배출량과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당진이 2만 1,777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로는 현대제철의 배출량과 이동량이 가장 많았는데요. 현대제철은 유독물질과 발암물질 배출 이동량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충남은 전체의 8%를 차지해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생활지원금, 정부가 11일부터 이 생활지원금을 일부 가구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생활지원금을 주다가 지급 대상을 축소하기로 한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을 받게 될까요? 소득 하위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하위 절반.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쭉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를 말합니다.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보면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4인 가구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월 18만 원 정도를 내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격리자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줄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유급 휴가비는 코로나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죠. 그동안은 모든 중소기업이 지급 대상이었는데요. 11일부터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게만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남 부여 외산면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석탄 산업으로 호황을 누린 지역 중 하나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삼김 정치인으로 불린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고향으로도 유명한데요. 하지만 외산면은 1990년대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모든 광구가 폐쇄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까지 단 한 명의 신생아도 태어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1명, 2019년에는 2명에 그쳤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배출하던 외산면이 이제는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상반기가 흐른 올해 충남에서는 단 한 명의 신생아도 태어나지 않은 읍면동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기준 지역별 출생등록에서 충남 지역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월에서 6월 누적 출생 등록 건수가 0건인 지역은 도내 210개 읍면동 중 3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생아 울음소리가 사라진 읍면동을 시군별로 분류하면 보령, 홍성 4곳, 금산, 부여, 서천, 예산 3곳, 천안, 아산, 논산 2곳, 공주, 서산, 청양, 태안 1곳 등입니다. 일례로 민선 4기 충남지사와 3선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고향인 청양 비봉면도 올해 상반기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반기에 신생아 출생 소식을 듣지 못한 도내 읍면동은 매년 늘고 있는데요. 1월에서 6월 출생 등록 건수가 0건인 도내 읍면동이 2019년에는 5곳에 불과했지만 2020년엔 15곳, 지난해 17곳을 거쳐 올해에는 30곳으로 급증한 겁니다. 그 사이 충남의 출생아 수는 2019년 13,400여 명에서 2020년 12,100여 명, 지난해에는 11,000여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5,200여 명으로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인권교육 애니메이션 교육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쉽고 친근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네, 충남도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김지훈 인권옹호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 김지훈입니다. 예, 먼저 교육청에서 인권 교육을 위한 애니메이션 인권 지킴이 지키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인권 지킴이 지키는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인권교육 상징 캐릭터로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인권교육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한 교육 자료에 등장하는 친구입니다. 이번에 보급한 자료는 지키와 친구들이 학교 생활에서 나누는 이야기 속에 혐오와 차별 표현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며 누구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자료는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애니메이션 시청과 함께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 초등용 교수학습 과정안도 개발하여 함께 보급하였습니다. 현장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인권이라는 주제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즐겁게 배우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권 지킴이 지키에 대한 학생들의 호감도가 높은 만큼 관련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과 상표 등록을 추진하고 각종 스티커와 장식용품으로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런 자료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교사들은 수업으로 연계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인권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권 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 인권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김지훈 인권옹호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붉은 여우가 나타나 화제입니다. 이 붉은 여우 어디에서 온 걸까요? 네, 경북 영주에서 강원 동해를 거쳐 280km 떨어진 해운대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나타난 수컷 붉은 여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충남경찰청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라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카드뉴스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와 주요 교차로에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의무화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정지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3년 만에 종합운동장 인근 야외 물놀이장에 문을 엽니다. 물놀이장은 오는 16일 개장해 다음 달 21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비가 오는 날은 열지 않습니다. 서산시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 주변에 텐트를 설치하고 돗자리와 모자도 빌려줄 계획입니다. 또 수시로 이벤트 행사를 열고 주말에는 물총놀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